안녕하십니까.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품과 진리 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품과 진리 첫 번째 영상으로 세계와 대지의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제나처럼 이번 영상에서도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강의 전체에서 오늘 이야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예술작품의 근원은 제일 먼저 머릿말 같은 글이 있죠. 머릿말이 있고, 그리고 사물과 작품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과 진리, 진리와 예술, 나중말, 보탰말, 이렇게 예술작품의 근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물과 작품까지 했죠. 이 부분. 이번 시간부터 작품과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분으로 세계와 대지의 투쟁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 작품과 진리 부분에서 하이데거는 앞부분에 했던 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술 작품의 근원은 예술이다. 이거 앞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물과 같은 측면으로 있는 것은 예술 작품인 거죠. 그래서 예술은 예술 작품 가운데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사물적 성격을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올바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성화된 사물 개념에 의거할 때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 도구, 작품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이 사물 이야기를 하면서 실체와 속성으로 사물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감각한 것들의 통일성으로 사물을 본다든지, 혹은 진료와 형상으로 사물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사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사물을 다룰 때 맨 마지막에 나왔던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물에게 적합한 틀이 아니라 이 도구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 이렇게 이제 철학에서 그 사물을 이해할 때 도구를 이해할 때 사용되어야 했던 틀을 사물에 적용하게 됨으로써 이 사물을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구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한 이제 고우의 신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고우의 신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구가 뭔지에 대해서 오히려 고우의 작품이 잘 이야기를 해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작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존재자의 진리가 정립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작품에 이제 이런 진리 정립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과 진리가 서로 연관되면서 흔히 이제 작품 이렇게 하면 미와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이데거는 작품을 진리와 더 밀접하게 연관시키면서 그 진리가 사실은 미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파트가 바로 작품과 진리의 관계를 다루는 파트가 된 것이죠. 이런 이제 그 작품 이야기를 또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작품의 순수한 자립 상태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작품이 순수하게 자립해서 서 있는 상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작품의 순수한 자립 상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작품 자체가 자기 안에 고요하게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 이 자립과 고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작품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작품을 설명하면서 그리스 신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설명하는 이유는 작품을 살펴보면서 진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진리가 일어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작품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바로 건축 작품, 특히 이제 그리스 신전을 택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도구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는 그림을 가져왔죠. 고우의 신발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져왔고, 여기에서 이제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신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신전은 험난한 바위 계곡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죠. 이게 이제 신전이 원래 이렇게 세워졌을 때 장소인 거죠. 하이데거는 이런 이제 바위 계곡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다 이런 의미를 굉장히 중시하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원래 이렇게 세워졌던 이런 그 곳으로부터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 작품이 원래 본질적인 공간으로부터 이탈되게 된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품은 그저 그렇게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에 연관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행로와 세계의 연관, 배쭉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걸 뚝 떼나와 가지고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데 넣게 되면 이것은 이제 본질적인 공간으로부터 이탈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대상의 존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만날 수 있지만 작품 존재를 만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신전은 이러한 이제 험난한 바위 계곡 한가운데 이렇게 솟아 있는데요. 또 이 신전을 통해서 신이 현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전이 오히려 신을 현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스러운 영역으로 경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이 신전이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신전이 뭘 하고 있냐면 이 신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주변의 행로와 연관을 모아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음과 이음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행로와 연관에는 탄생과 죽음, 불행과 축복, 승리와 굴욕, 흥망성쇠 이런 이제 연관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이제 모아진 이런 그 행로와 연관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민족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계를 모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 세계를 개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계의 개방,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전이라는 예술작품이 한 일이 뭐냐면 사실은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세계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존재와 시간에서도 세계가 열어 밝혀져 있고, 에어슐로세나이트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신전에서 세계가 개방된다라는 점을 하이데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신전이 세계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전은 세계를 개방할 뿐만 아니라 대지가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와 대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거죠. 세계와 대지. 신전이 우선적으로는 세계를 개방하게 되는 거죠. 아까 민족의 세계라고 말했더니 세계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전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대지가 드러나게 해줘요. 혹은 이제 현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대지가 현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피시스라고 불렀습니다. 피시스, 우리가 보통 자연이라고 번역하죠. 또 이 피시스가 라틴어로 나투라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 피시스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어떤 뉘앙스가 많이 상실됐다고 하이데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피시스라고 할 때는 이제 아우프게엔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막 생겨나고 피어나고 솟아나고 이런 그 의미의 피시스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피시스는 이 예술작품의 근원에서는 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지는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들이, 이 피어나는 것들이 되돌아서 간직되는 터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르겐데라고 해서 이게 간직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의 역할은 뭐냐면 세계를 열어놓고 동시에 대지를 나타나게 하는데요. 세계를 대지 위에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신전에 의해서 세계를 개방해 가지고 다시금 이 세계를 대지 위에 세우게 되는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신전이라고 하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전 예술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전이라는 예술 작품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대지가, 세계가 개방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대지 위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세계도 개방하고 대지도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신전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와 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이데거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의 설명은 세계와 대지가 있다는 것을 그냥 이야기해주는 그런 정도에 이제 그치게 된 거죠. 이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작품 존재의 이제 이런 그 위치, 작품 존재가 어떻게 존립하는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그 세계와 대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품은 이제 보통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거나 전시회에 걸려 있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아우프슈텔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본질적인 아우프슈텔렌이 있는 거죠. 신전을 원래의 이런 바위 위에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신전을 건립하여 세워놓는 것은 봉헌과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세워놓음, 에어리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세워놓음으로써 성스러운 것이 성스러운 것으로 계시되고 신의 현존성이 열린 장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신전 작품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관람하려고 신전을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봉헌하고 찬양하려고 세워놓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성스러운 것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신이 신전에 현존하게 되고 이런 이제 것을 위해서 세운 것이죠. 이때 세계라고 불렸던 것이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세우게 되면 세계가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전시회에 걸려 있을 때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처음으로 신전이 건립되었을 때의 그러한 어떤 이제 것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본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이걸 다시 이렇게 되돌려 가지고 그러한 것을 똑같이 이렇게 경험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신전을 세우게 되면 세계라고 불렸던 것이 찬란하게 빛나고 이것을 하이데거는 지히 리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텐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혼이 밝히다. 리히퉁이죠. 혼한 밝힘이죠. 세계가 찬란히 빛난다. 세계가 환히 밝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전이라고 하는 예술작품이 하는 것은 세계를 개방하고 세계를 빛나게 하고 세계가 환히 밝혀지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존재 속에서 건립하는 아우프슈텔렌트 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작품이 도대체 뭘 건립하는가? 바로 하나의 세계를 열어놓고 하나의 세계를 건립하는 하나의 세계를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작품은 존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는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존재와 시간에서도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던 거죠. 거기에서는 유의미성 이야기를 하면서 지시와 의미와 목적의 어떤 이제 연관 속에서 세계를 탐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사물들의 집합도 아니고 또 세계는 전체를 담아내는 표상의 틀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세계는 뭐냐? 잘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벨트벨테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는 세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세계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벨트는 명사고 벨테트는 동사죠. 그래서 세계는 세계화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존재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좀 더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은 이제 자이인데 존재자죠. 존재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세계는 이런 식으로 존재자처럼 대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는 존재한다기보다는 세계는 세계화하는 이제 그런 그것이 바로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작품이 열어놓고 건립하고 개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술 작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세계는 인간만이 가지는 것일까? 우선 하이데거가 여러 저서에서 돌은 세계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은 세계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예술작품의 근원에서는 식물과 동물도 세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동물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동물은 세계가 빈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은 세계가 없다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세계가 없다고 하고 동물에게는 어떤 곳에서는 동물에게는 세계가 빈곤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하이데거가 이 동물과 관련해서 이제 그 생각할 때 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책에서는 돌은 세계가 없다. 식물과 동물도 세계를 갖고 있지 않다. 반면 농촌 안악내는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부 신발할 때도 이런 이제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전에서도 신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예술 작품에서도 이런 이제 그 세계가 이렇게 이제 그 밝혀지고 개방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작품이 하나의 세계를 개방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또 이렇게 세계를 개방할 뿐만 아니라 작품은 존재하면서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인 로이맨이라고 하는데요. 공간 마련 이렇게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게 되죠. 이 이제 공간은 열린 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그 도구와 작품의 차이에서도 중요한 면을 이루게 되는데요.
도구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이제 용도성과 유용성이죠. 그래서 재료는 이러한 쓰임새 속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을 때 군화를 신을 때의 군화로서의 용도성이 군화의 어떤 이제 재료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무도회에 쓸 이런 신발 혹은 등산화 또 이렇게 이제 장화 이럴 때마다 이 재료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쓰임새 속에서 이제 재료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도구의 재료들은 사실은 다 이렇게 소모되고 소실되고 마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돌을 재료로 쓰게 되면 이 돌은 용도성 가운데 계속 소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면 세계를 건립하면서 이 진료, 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품 세계의 열린 장 안에서 이 재료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구처럼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린 장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스 오페네라고 하죠. 열린 장. 이 열린 장의 이 트인 곳, 자유로운 곳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트인 곳을 설립하게 되게 되는데요. 작품이 이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품이 이렇게 개방되게 되는데 하나의 그 작품이 돌이나 나무나 청동으로부터 산출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헤어슈텔렌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도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세움, 헤어슈텔렌, 도구의 제작하고는 다른 이런 헤어슈텔렌, 이것을 이제 좀 엄밀하게 사유하자는 거죠. 잘못하게 되면 도구의 이런 이제 제작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제작을 내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작품은 대지를 세계의 열린 장으로 밀어 넣으면서도 작품은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존재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간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이 되돌아가서 자신을 세우는 것을 대지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대지는 나타나면서도 간직하는 것이라고 헤어포 코멘트 베어겐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는 나타나면서도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 작품이 하나의 이제 세계를 건립하게 되면서 오히려 간직하고자 하는 대지가 나타나고 두드러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대지와 이 보존, 대지와 간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대지는 본질적으로 개시될 수 없는 것으로서 보존되고 간직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구에서 돌이나 재료 같은 것들은 사용되고 소모되고 소실되고 마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의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간직된다는 것입니다. 보존되고 간직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대지가 대지 자신으로서 환하게 밝혀진 채 개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존되고 간직된다는 측면에서 이 대지는 닫아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닫아두는 것이 바로 대지라는 거죠. 그래서 대지를 불러 세운다. 헤어슈텔렌. 이것은 도구를 헤어슈텔렌 해서 제작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작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불러 세운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대지를 불러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닫아두는 대지를 세계의 열린 장 속으로 데려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계의 건립, 대지의 내세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작품 존재에 속해 있는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도구를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진료와 형상, 이런 툴로는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물을 이해하는데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작품을 우리가 뭐 보면서 저건 재료는 뭘로 만들어져 있고 저러한 이제 형상을 입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면 작품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작품은 그게 아니죠. 작품은 대지와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작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세계는 개방되려고 하고 있고요. 대지는 닫아두려고 한다는 거죠. 세계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려고 하고 있고 대지는 다 이렇게 이제 주지 않고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상반된 방향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반된 특성을 가지지만 이 둘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작품 전제 이야기를 할 때 작품이 자기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자립해야 된다. 작품은 자기 안에 고요히 머무르는 고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러한 통일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서로 다른 어떤 이제 방향에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는 이제 개방되려고 하고, 대지는 닫아주려고 하고, 이 이제 서로 상반된 어떤 이제 특성을 가지지만 이 둘이 통일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작품이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와 대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통일성은 뭐냐? 바로 투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와 대지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 투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예술작품 안에는 투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방하려고 하는 세계와 은닉하려고 하고 간직하려고 하는 대지 사이에 이런 투쟁이 있었던 거죠.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없애는 투쟁이 아니라 본질적인 투쟁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일으키고 지켜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방식의 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투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에서 이러한 세계와 대지의 투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쟁이 더 격렬해지고 더 본래적으로 되게 되면 투쟁의 본질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투쟁이 격렬해질수록 더 내밀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투쟁의 격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투쟁의 격돌이 작품 운동의 하나의 이제 결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작품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대지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투쟁의 격돌 속에 존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짜 알고자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대지의 이런 투쟁의 격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과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제 앞부분에서는 작품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신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신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니까 한 가지는 뭐가 나오냐면 세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세계. 이 세계가 개방되더라. 이거죠.
신전에서는 세계가 개방되고 세계가 건립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가 개방되면서 대지를 나타나게 하더라는 거죠. 대지를 나타나게 하더라. 대지는 또 알고 보니까 이것은 닫아두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와 대지의 통일을 우리가 작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일은 결국에는 투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투쟁이 더 이렇게 이제 그 격돌되게 되는 투쟁의 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내밀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일성이 알고 보니까 투쟁이었고 이 투쟁의 격돌 속에서 이 작품의 작품 존재가 존립하는구나 라고 이까지 이제 이야기했던 이게 이제 작품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작품인 것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투쟁의 격돌, 이 격돌 속에서 이제 진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진리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소간 강의가 길어졌는데요.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